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최근 댐 용수 사용과 수도세 인상 문제 등 물 문제를 두고 정부와 지자체, 시민들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관리 체계에 허점이 많기 때문인데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조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물. 깨끗한 물을 보존하고자 하는 정부와 시민, 지자체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물값 인상과 물관리 체계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환경운동연합이 물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주제로 마련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물 관리를 여러 부처와 기관이 나눠 맡으면서 이러한 갈등이 빚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물 관리보다 조직 이익에 부합한 사업을 우선시한다는 설명입니다. 수리권, 다시 말해 식수나 농업, 공업용수 등의 용도로 독점적으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있어서 이견을 보이는 것도 허술한 물관리 체계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양강댐과 취수장 사용요금 부과를 둘러싼 춘천시와 수자원공사 간의 갈등의 대표적 예입니다. 국토환경연구소 최동진 소장은 수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 공평하게 비용과 편익을 분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물관리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은 이 부담금이나 유역 차원에서 이런 물값들이 통합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꺼번에 다가 안 되니까 부분적으로 댐용수 사용료는 또 따로 하고 무령 부담금 따로 돼야 되지만 이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도 이제 지금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독립시켜서. 최 소장은 또 수자원 공사를 비롯해 물관리 기관들이 물값 인상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우리나라가 물값이 저렴해 물을 낭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4인 기준 한 가구가 1년에 지출하는 물값을 계산해 볼 때 평균 52만 원에 달하고 수질 관리 명목으로 내는 세금까지 합하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설명입니다. 상하수도 예산 중에서 국고 지방비로 보조되는 거 이게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거죠. 이거 따지면은 52만 원 정도 2010년 말로. 이거는 물론 여기에는 52만 원이라고 할 게 환경부하고 국토해양부의 그 이제 물관리 예산 이게 포함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한편 서울환경연합 이세걸 사무처장은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 조성되고 있는 한강 수계관리기금, 즉 물이용 부담금 부과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이 기금이 수질 개선에 쓰이지 않고 수변 도시 건설 등 개발 사업에 사용돼 물을 수익 사업화하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기금 관리 운영 집행을 둘러싼 상하류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그래서 기금 지원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수질 개선 효과가 있냐 없냐 구체적으로 사업을 통해서 따져보자 이런 얘기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주인인 물. 물값 인상과 수리권 문제 등 물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재의 효율적 이용 방안과 관리와 개선을 위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조은희입니다. 아프간 피랍 사태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봉사자 23명이 피랍되고 2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면서 큰 파장을 몰고 왔었는데요. 한국교회 해외 사역 이제는 안전한지 점검해봤습니다. 이인찬 기자입니다. 2007년 7월 발생한 샘물교회 단기봉사단 23명의 피랍. 무사 귀환에 대한 기도와 바람에도 불구하고 봉사단의 배용규 목사와 심성민 씨가 탈레반에 피살됐다는 비보는 한국교회와 사회 전체의 아픔이었습니다. 이국 땅 아프가니스탄의 이웃들을 섬겼던 그 순교자들이 떠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피랍의 충격과 고통, 부정적인 시선으로 겪어야 했던 어려움을 뒤로하고 생존자들과 샘물교회 교인들에게는 순교자들의 정신을 잇는 것이 사명이 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슴에 남고 그분들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분들이 가졌던 그 사랑 그걸 우리가 가슴에 품고. 샘물교회는 올해 배용규 목사와 심성민 씨의 순교 5주기를 맞아 고인의 가족과 친구, 스승 등 60명이 동참한 별 순례의 길을 가다를 출간했습니다. 추모집에는 순교자들이 생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남은 자들이 기억하는 추억은 또 무엇인지를 진솔하게 담아내며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샘물교회는 이번 추모집 외에도 지난해에는 4주기를 기념해 교회 1층에 작은 순교자 기념관 문을 열었고, 그보다 한 해 앞서서는 피랍자들의 간증집과
피랍 사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백서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글 속에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들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되었던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보고 싶은지, 이런 것들이 아주 점점이 아주 녹아있는. 악의적인 루머와 언론들의 경마식 보도로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지만 무엇보다 아프간 피랍 사태는 한국교회 해외 사역의 위기관리 능력이 현저히 미흡했던 점을 단적으로 보여줬던 사건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아프간 피랍 사태 이후 해외 사역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선교단체와 교회들을 중심으로는 위기관리 매뉴얼과 공동 대응 체계를 수립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 정부가 여행 금지 지역을 선정하고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도록 하는 데에도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선교 전문가들은 여전히 위기 관리에 대한 한국교회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교회들이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준비와 대책 없이 지금도 해외 단기 사역을 떠나고 있다는데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단기 팀을 보낸 교회가 이제 우왕좌왕, 왜냐하면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이제 큰 교회 많이 보내는 데는 선교부가 따로 있어서 나름대로 하겠지만은 그 나머지 교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보는 거지. 여성과 어린이들을 섬겼던 5년 전 순교자들의 피는 아프가니스탄 재건의 귀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태로 인해 한국교회가 크나큰 상처를 입었던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해외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와 단체들은 5년 전 피랍 사태를 교훈 삼아 사역뿐 아니라 위기 상황에 대한 교육과 관리에도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위원들을 이단 옹호자로 규정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한기총은 제23-3차 실행위원회에서 한장총 이대위가 한기총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최삼경 목사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해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단 옹호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참석한 위원들을 대상으로 최삼경 목사에 동조하는지 여부를 개별 확인했다는 질서확립위원회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질서위는 이를 토대로 한장총 이대위원장 김학수 목사, 위원 박형택 목사, 이희수 목사, 박남수 목사, 윤재선 목사 등 5명을 이단 옹호자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한기총은 이 보고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박형택 목사는 한기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면서 최삼경 목사를 삼신론, 월경 잉태론 등으로 엮어 이단으로 모는 것은 오히려 이단들의 주장인데 한기총이 그러한 이단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장총 이대위와 한국교회 공교단을 이단으로 모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통영의 딸 신숙자 모녀 송환을 촉구하기 위한 공식 기구가 발족했습니다. 남편 오길란 박사를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석방과 송환 활동을 펼치겠다는 계획입니다. 통영의 딸 송환대책위원회는 북한 당국이 신숙자 여사와 오혜원 규원을 석방하고 충분히 배상하라는 유엔 임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의 결정에 따라 송환 가능성과 정당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식적으로 송환을 촉구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했다며 대책위 발족 취지를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신숙자 여사가 사망했다는 북한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며 생환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에 강제 억류된 납북자의 송환도 점차 조직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문제 해결을 위해 뉴욕 북한 대표부 앞에서 항의 시위하고 독일을 방문하는 국외 활동과 국회 청문회 개최 등의 국내 활동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대책위원회는 통일부까지 도보 행진을 진행하고 통일부 장관에게 청원서를 전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제29회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입법의회 일정과 장소를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10월 4일로 예정된 감독회장 선거는 입법의회와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입법의회는 장정개정위원회가 입법안을 마련해 총슈리를 열고 일정을 잡아야 하나 시간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 장정개정위원회가 개정안을 직접 임시감독회장에게 올리고 임시감독회장이 개정안 성격에 따라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참석위원들은 지난 1차 총실위에서 충북연회가 본부에 부담금을 지연 납부해 감독 선거에 문제가 발생했지만 대리수납을 인정, 선거권을 회생시켰던 사안과 관련해 피선거권 역시 회복된 것으로 최종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기독교타임즈 직원 임금 체불과 재정 횡령 사태 조사처리위원회 구성의 건을 다루면서 미지급금 급여를 올해 2월분까지 정산해 지급하고 현 사태에 대한 관련자들을 실사해 내부 징계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기독교타임즈 대책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가 20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계속되는 이슬람 라마단 기간 동안 기도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도운동은 이슬람권 국가를 위한 기도와 박해받는 소수 기독교인들을 위한 기도로 전개됩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라마단 기간 동안 많은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밝혔습니다. 또 라마단 기간 동안 주요 무슬림 국가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급증한 바 있다며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기도로 연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슬림을 위한 기도운동은 라마단 기간 중 무슬림을 위한 기도 제목을 책자로 제작해 전 세계에 배포하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무슬림의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행사입니다. 이번 기도운동에 동참하려면 오픈도어 선교회 홈페이지에서 무슬림을 위한 기도운동 자료 등을 내려받아 각종 기도 모임이나 예배, 개인 묵상 시간 등에 활용하면 됩니다. 서울기독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이강평 목사가 총장 재임 시절 학교 부지 이전과 관련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이강평 목사가 토지 매매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원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맺어 토지 매매 알선자가 15억 원이라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해야 하는 대신 학교는 쓸모없는 땅을 떠안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매매대금 90억 원 중 미지급된 40억 원이 지급되면 그중에서 20억 원을 자신의 교회에 헌금하라고 요청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려 했다며 업무상 배임과 배임 수재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강평 목사는 법정에서 계약서를 쓸 당시 상대방 변호사가 작성했고 조항이 바뀐 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매도자 명의만 바뀌고 나머지는 같을 줄 알았다고 변론했습니다. 또 20억 요청설에 대해서는 교과부 감사로 해임된 모 인사의 음해라면서 진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법원의 선고심은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 서울 서부지법 406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희망봉사단이 오는 25일 제103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 주관단체로 참여합니다. 한교봉은 시위가 끝나고 위안부 할머니 쉼터 우리 집의 이전 상황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쌍용자동차가 무급휴직자를 위한 협력사 취업 한마당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은 사측이 취업 행사로 생색내고 있다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공장 복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의 교회가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군소교단을 중심으로 1,248곳 늘어났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영국 신학단체 데우스 관계자는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선 교회와 이주민 교회의 부흥이 영국 교회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구세군 대한본영이 오는 27일 최근 심장병 수술을 받은 몽골과 중국 어린이 16명을 초청해 심장병 어린이 수술 완치 축하 만찬회를 갖습니다. 수술을 받은 어린이들은 만찬회에 참석한 뒤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태풍이 지나면서 장마 전선은 북한 지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당분간 장마 걱정은 없겠지만 무더위가 다시 찾아오겠는데요. 이번 주말은 기온이 30도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기가 불안정해 지역에 따라 소나기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부산 23도, 강릉 2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 32도, 대구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일은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 경기, 강원 지방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C채널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한 의견도 적극 청취하겠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